이번 영상에선 MBTI 유형별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MBTI는 무엇일까요? 단, MBTI는 그냥 가볍게 재미로 보시고 너무 과몰입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ISTJ는 가장 실용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유형으로 이들의 재정 상태만 봐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나이부터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금과 연금 저축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연말정산, 사내복지도 꼼꼼히 챙기며 청구서는 연체 없이 제때 지불하고 밀린 세금도 절대 없습니다. 리스크 있는 주식보다 안정적인 예금, 채권,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며 가계부 앱도 한 번 정하면 몇 년씩 사용합니다. 단, 실수에 대해선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작은 카드값 실수 하나에도 며칠간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엑셀 시트를 다시 점검하거나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ISFJ는 돈 관리와 절약에 있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카드 할부는 거의 쓰지 않고 오래된 핸드폰도 고장날 때까지 쓰며 작은 소비 하나도 반드시 예산 안에서 결정합니다. 명품이나 최신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는 신중함이 강합니다. 월급이 크지 않아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같은 직업을 선택해 삶의 안정과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며 자신의 만족보다 가족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카의 학원비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먼저 챙기고 본인의 소비는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말없이 꾸준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달성해내는 실천력이 강하며 이는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STJ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매우 말이죠. 그 사실을 숨기거나 창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카드 빚은 비효율이라 철저히 배제하지만 명확한 수익이 예상되는 곳엔 대출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보통 30대 중반까지 연봉 1억을 목표로 하고 커리어 이동 시에도 연봉 협상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조건 강남은 아니지만 인정받는 동네, 차, 모임, 자산 수준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프라이빗 멤버십이나 상류층 네트워킹을 위한 지출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ESFJ에게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돌잔치, 결혼식, 명절 선물 같은 인간관계 이벤트에 아낌없이 씁니다. 이들에게 명품이란 과시가 아닌 신뢰감 있고 단정한 이미지를 위한 투자입니다. 직장에선 팀원들의 생일까지 챙기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회식이 끝난 후에도 따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세심함으로 팀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덕분에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안정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기본 지출로 굳어지면 재정에 압박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매달 축의금, 기념일, 생일 선물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30만 원을 넘는다면 체계적인 지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INFJ는 올바르게 돈을 쓰는 것에 누구보다도 진심입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낮은 보수지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기부를 예산에 넣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소비를 할 때도 대기업보다는 윤리적 브랜드, 공정무역 상품, 친환경 제품을 택해 가격이 더 들어가더라도 마음이 편하죠. 친구나 지인이 힘들다면 자신이 먼저 내주는 타입이라 꾸준히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수익률 높은 주식보단 윤리적 펀드를 고르고 수익보다도 내가 지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현실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INFJ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내적 만족이 그 어떤 잔고보다 큽니다. INFP는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만큼 돈에 대해서도 감정 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2, 3년 안에 은퇴하고 여행하며 살 거야 같은 말을 종종 하며 수익률 높은 새로운 재테크 콘텐츠에 금방 관심을 보이죠. 유튜브에서 엔잡이나 파이어족 콘텐츠를 즐겨보고 실제로 시도하지만 오래 유지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날엔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위로해야지라며 충동 소비를 하고 이번 달엔 어쩔 수 없었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정 전략은 보이지 않으면 있는 방식, 즉 자동이체와 자동투자 설정입니다.
그리고 저축이 숫자로 보이거나 시각적으로 목표 달성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동기부여가 오래갑니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위해선 이상적인 미래와 현재의 작은 습관 사이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ENFJ는 팀워크와 관계를 중시하는 사교적 선행가입니다. 본인의 생일은 소박하게 넘기지만 동료의 결혼식이나 친구의 생일엔 깜짝 파티를 열며 선물에도 아낌이 없죠. 보여주기보다는 의미를 중시하기에 외모나 브랜드 소비에는 큰 관심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축이 쉬운 편입니다. 단 중요한 재정 결정을 앞두면 오래 고민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대학원 진학, 전세자금 대출, 결혼자금처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소비 앞에선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망설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결정 후의 확신입니다. 주변 피드백이 확실하면 그제야 실행에 옮기고 실행 이후엔 누구보다 단단하게 밀고 나갑니다. 돈을 물 쓰듯 쓰는 사람이 있다면 ENFP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흥적으로 소비하지만 죄책감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된 거지라는 마인드로 삶을 풍요롭게 하죠. 통장은 많지만 대부분 비어있고 카드 한도는 꽉 찬 상태에서 월세나 공과금 걱정이 시작되곤 합니다. 저축이나 투자처럼 느리게 성장하는 것엔 관심이 적고 학자금 대출은 다음 생에 갚자며 아예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래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삶,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자유를 상상하게 해주면 저축과 투자도 마치 게임처럼 즐기며 해냅니다. ENFP에겐 절약보단 동기부여가 먼저입니다. 낙관주의를 미래로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ISTP는 물질보다 경험이라고 외치며 아마존 강 크루즈나 스카이다이빙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소비는 잘 안 하지만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엔 돈을 아끼지 않죠. 특히 기술 제품이나 장비에는 유난히 꼼꼼하게 비교하며 소비합니다. 다만 문제는 수입보다 소비 속도가 빠를 때가 많아 현금 흐름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아지고 종종 한 방을 노린 위험한 투자나 즉흥적인 베팅에 빠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도박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ISTP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예산 분할, 목표 기반 소비처럼 본인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ISFP는 옷, 가구, 음식, 여행 등 감각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에 돈을 씁니다. 인스타 감성 카페 투어나 조용한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경험에 지갑을 여는 편이죠. 예산을 세우면 비교적 잘 지키지만 문제는 예산 자체를 안 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땐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서야 뒤늦게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동료들보다 멋져 보이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투자에서도 발휘됩니다. 고급 부동산, 희소한 디자인 제품 등에 조용히 투자하며 종종 꽤 높은 수익을 거두기도 하죠. 체계적으로 돈을 굴리는 건 약한 편이라 주변에 돈 좀 아는 친구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ESTP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돈을 씁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마사지숍, 취미 수업 등 일상에서 감각적 자극을 충전하는데 아낌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요즘 핫한 데만 골라다니는 세련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던 레스토랑을 직접 창업하거나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은 운영보단 마케팅에만 집중해서 실패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돌려막는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단기 수익이 나는 코인, 주식, 리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손절은 빠르지만 수익률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도 ESTP는 회복력이 강해 망해도 다시 일어나 재도전합니다. 단 신용점수가 무너지고 나서야 이번엔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사전에 재정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SFP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타인의 반응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신상 립스틱, 명품백, 연예인이 착용한 액세서리 등 요즘 핫한 아이템에는 쉽게 지갑을 열곤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보여주는 삶과 비교하면서 그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죠. 그래도 ESFP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이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축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영업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빠르게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커미션 기반 수입은 월마다 편차가 커서 지출 통제가 어렵습니다. 요즘 너무 벌었으니까 이번 달은 써도 돼 라는 합리화로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0년 후의 내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주는 재정 멘토나 감정과 무관하게 자동이체로 적립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INTJ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략을 짜듯 행동합니다. 재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S&P 500, 채권, 리츠, 심지어 은퇴 후 거주 국가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편이죠. 강남 아파트에 목숨 거는 대신 환율, 금리, 거시경제 흐름을 고려해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사교육보다 독학을 선호하며 주변에서 요즘은 다 이거해 라고 해도 본인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소비는 비효율이라 여기며 타인의 감정적 소비를 보면 속으로 경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나 배우자와 투자관이 다르면 공공연히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INTJ에게는 재정적 성공 조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삶을 함께 나눌 사람과의 감정적 연결을 위한 여유와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INTP는 이론과 구조를 중시하며 투자나 소비도 반드시 이해가 완벽하게 끝난 뒤에만 실행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묻지마 부동산 투자나 영끌 투자에는 본능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세금 회피 전략, ETF 비교,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까지 엑셀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지만 막상 투자라고 할 때쯤엔 시장이 변해있고 본인은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빚은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라 여기며 담보대출도 최대한 피하려 하죠. 이들의 문제는 실행이 늦어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완벽히 세우지 않더라도 부분 실행, 피드백, 보완이라는 루틴을 익히는 것이 INTP의 재정 안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NTJ는 전형적인 전투형 리더입니다. 높은 연봉, 빠른 승진, 인센티브 구조의 중심에 있는 유형이죠. 투자도 다릅니다. 검증된 상품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며 부동산 갭 투자, 스타트업 투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고 그 사이에 이미 다음 성공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ENTJ는 지금 가진 돈보다 미래에 벌 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의 부채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상환은 다음 분기의 성공으로 처리합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 빠른 속도만큼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ENTP는 월급날 입금되자마자 바로 출금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NFT, 요즘 뜨는 종목, 핫한 창업 아이템에 언제든지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돈보다는 기회를 위해 돈을 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한 연료라고 생각하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사 후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3개쯤은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귀찮은 건 자동화하고 가계부 쓰는 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ENTP의 재정 전략은 기회가 오면 잡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긴다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적절하면 ENTP는 어느 순간 은행앱을 보며 현타를 맞이하게 됩니다.